자, 뭐 여기 관계식도 있잖아. h가 높이인데 높이가 30m 이상이라고 했으니 즉 요 높이 요거 30 이상까지는 식을 세우시면 되지. 그냥 얘가 높이 관계식을 준 거죠. 이게 30 이상이어라. 그래서 이제 얘를 잘 풀면 되고 30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나는 보통 이럴 땐 최고차항계수 양수로 하거든. 이건 뭐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셈이라 부등호는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잠깐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t축이라 치면 이렇게지. 따라서 지금 이 부등식의 정답은 여기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 좀 생각해보면 정답은 3이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요 간격 물어본 거 아니야. 1초부터 4초 사이니까 몇 초 동안이냐 그랬으니까 정답은 3. 자, 얘도 어쨌든 루트 안에 실수 만들어야 되니까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야 된다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 루트 안에 있는 거 실수 되려면 0까지 가능하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원래는. 0도 실수에 통하니까, 속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얘가 위치가 분수의 분모에 있어서 0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럼 갑시다. 나 지금 보면 얘는 그냥 단지 실수 조건을 쓴 거지. 저거 2차 부등식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 따라서 0인 경우 아닌 경우 나눠야 되고, 0 아닌 거부터 할까? 얘가 최고차항계수가 0이 아닌 경우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그림부터 여기서 원하는 건 얘가 항상 성립하길 원하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항상 성립을 원합니다. 그래프 떠 있어야 되지. 떠 있어야 되면 얘가 최고차항계수 부호도 결정이 나는 거지. 최고차항계수 부호가 양수여야 되겠네. 떠 있어야 되면 판별식 뭐 이제는 잘 대답하겠지. 마이너스 4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질문자분,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죠. 교점 개수 봐. 교점이 빵개인 그림, 실근이 없는 그림. 그래서 이거 풀면 되지. 자, 그냥 전개하지 말고요. k 더하기 묶어버립시다. k 더하기 묶으면 k 더하기 2랑 마이너스 4 남으니까 k 마이너스 2 바로 묶어버리면 되고, 그럼 얘는 해가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였으니까 별 문제 없고 끝. 그 다음 여기 0인 경우 가야지. 최고차항계수가 즉 마이너스, 여기 k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최고차항이 날아간 경우 갑시다. 그럼 부등식을 완성시켜 보시고, 두 번째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세 번째 문제에서 성립하는 걸 원하는지 성립 안 하는 걸 원하는지까지. 근데 문제는 당연히 성립하는 걸 원하지. 성립하는 걸 원하니까 얘도 원하는 거 맞네. 추가. 그럼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그 다음 여기서 할 일은 이제 최대 최소할 때처럼 범위까지 잘린 상태로 하게 될 것이요. 이건 이제 그림 그려진 모양에 따라 할 일이 완전 극과 극으로 갈려요. 심지어 좀 까다로운 부분은 현재 책에는 없어. 문제가 잘 나오진 않긴 해. 그러나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 수정해서 알려주기도 할 거고, 잘 보도록 하십시오. 1번부터. 그러니까 자, 범위 없으면 여태 하던 거잖아. 맞지? 범위만 없으면. 근데 이제 범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좀 더 신경 써서 그려야 될 거야.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부방그답 한번 원리 좀 보자.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누굴 그려서 자르는 건지 다시 한번 잘 이해를 위하여 부방그답 한번 오랜만에 하자. 오랜만에도 아니잖아. 대체 자른다고 했는데 뭘 자른다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더 찝고 갑시다. 자, 요거야. 색깔 입혀줄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생략하고 있었지만 했던 원리가 이거라는 거는 다들 알면서 생각하고 문제 풀어온 거 맞지? 이 상태로 얘를 그려서 뭐 항상 위에 있네, 밑에 있네, 어쩌네 저쩌네 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그리는 타이밍에 범위가 생긴 거야.
요 타이밍이야, 요 타이밍. 뭔 소린지 알겠지? 이거를 그냥 쥐 그리고 끝이 아니라 자르기까지만 좀 해줘야 돼. 자, 얘는 쉬워. 이거는 이제 최대 최소에서도 했지만 이참수의 범위 자르기 있을 때 난이도 결정은 축이 한다 그랬어. 얘는 축이 확정이라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짜증나는 거지. 축 안 정해져 있지. 일단 얘부터 맛보기로 갑시다. 얘 그려, 얘 그려. 항상 말했지만 이차함수 이런 거 할 때 그냥 쓸데없이 X축, Y축 그릴 필요 없다 그랬어. 축이나 잘 결정해. 결정이 아니라 결정이 돼 있지. 1. 잘라라. 0하고 3이네. 0. 3이 좀 더 멀지. 남겨놔. 특히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색칠이냐 여기가 오픈이냐도 아주 중요하다. 지금은 색칠. 그리고 일단 이 경우는 자 지우면서 할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프가 이것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범위가 없었어가지고 막 X축보다 작아라 할 때 이렇게 찍 그려놓고 항상 밑에 있어요 라고 하면 죽인다 그랬지. 그치? 아니지. 당연히 이차함수가 범위가 없다면 얘는 계속 쭉쭉 뻗어나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토막 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X축 이렇게 있으면 안 만나는 거야. 이것도 안 만나는 거야. 잘렸잖아. 위에 잘렸잖아. 그지?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얘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지. 자, 부등식이 원하는 것 이거 항상 성립해라. 그러니까 파란색이 밑에 있어야 되네. 이렇게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여기 가장 낮은 지점인 여기만 보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얘는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X축보다 얘가 떠 있어라 하면서 판별식 0보다 작다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될 거야. 결국은 꼭지점이 닿냐 안 닿냐를 보는 거라. 그래서 판별식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도 되죠. 1 집어넣어서 1 집어넣으면 몇이냐? A-3 여기가 A-3층이죠. 됐지? 뭐 여기까지 그렸으면 판별식 써도 물론 되고요. 그림상. 결국 위에 잘리던 말던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면 자른 김에 여기까지 와서 X축은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Y는 0이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잘 생각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렇게 잘 써주시면 되고 말했지만 또 이제 너네들을 괴롭힐 거야.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등호가 이제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저 부등호를 보면 부등호 방향을 부등식을 보면 등호가 들어가 있어. 이것도 해에 포함되는 거 맞지? 항상 성립하는 거 맞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겠네. 됐냐? 내가 이제 여기서 계속 안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제 이거 하나 갖다가 너네들을 머리털 빠지게 할 거다. 저렇게 바뀌었어. 자, 그럼 이제, 잠깐만. 이러면 이제 X축이 위로 가야 되거든? 여기지. 여기지. 그럼 지금은 이제 얘가 필요 없지. 넌 저가 되고. 여길 찾아야 되네. 가장 높은 점. 몇이야? A 플러스 1 맞지? A 플러스 1 맞지? 여기 가장 꼭대기가 A 플러스 1. 저 Y는 0이라는 파랑이가 위에 있어야 되네. 따라서 일단 대소관계형은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라. 됐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지?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상태로 얘가 이렇게 다 버리게 되면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수정한 저 부등식은 등호가 없어.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 이러면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내가 저기 등호를 뺐기 때문에 수직선처럼 얘네들이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렸거든. 그럼 뭐라고? 들어간다고?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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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붙여? 말아? 올려놔 보면 되죠. 즉 여기에 등호가 붙는 건 파란색이 여기를 지나가는 건데 봐봐 구멍 뚫렸잖아. 이 서커스 하듯이 쏙 하고 지나가. 안 만나. 안 만나. 이게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써있거든.
만나면 안 돼라고 써있거든. 등호가 없거든. 그런데 안 만나잖아. 다 밑에 있는 거 맞지? 문제 없지? 등호 딱. 되냐? 이러면 다시 저러면 붙여 말어. 붙여? 붙여? 붙여도. 그러니까 이거는 더 자비로운 거지. 다도 되노라 라고 했어. 그지? 그치? 근데 심지어 닿지도 않잖아. 그리고 다 밑에 있긴 하잖아.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저런 거 하나하나에 답이 그냥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야 돼. 그러니까 막, 그냥 등호 없으면 나도 안 붙이고, 등호 있으면 나도 따라 붙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그지? 주어진 상황에 잘 맞춰서 해야 되고. 됐냐? 됐지? 이게 이제 계속 자네들을 뒤에 연립 2차 부등식 가면 또 계속 자네들의 머리털을 빠지게 할 거다. 그러나 머리 아파하지 말고 자꾸 생각해라. 알겠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운동도 딱 운동하면 여기 막 땡기고 하기 싫어. 근데 하나 참고 해야 이제 생기고 뭐 이런 거잖아. 머리도 똑같거든. 자꾸 괴롭혀야 머리가 짜증나서 뇌세포를 하나 더 만들 거야. 알겠지? 그러려고 수학하는 거잖아. 자, 다음 이번에는 어떤가 보자. 이제 축이 없어. 근데 얘도 한 끗 차로 난이도가 확 달라져. 일단 해볼게. 자, 이제 색깔은 그냥 하나로 써볼게. 후방 그다음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부등식이 이거고, 얘를 방정식으로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라, 어느 타이밍에 저 범위를 잘라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서부터는 그냥 바로바로 쓸 겁니다. 이제 얘랑 얘를 우리는 그려야 되고, 요때 이제 범위가 잘려야 되는 타이밍이지. 그치? 됐냐? 그래서 얘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축이 미지수네. 이런, 써보기나 하자. 축 뭐야? 2분의 A네. 됐냐? 그것까지 좀 얘기해 줄까? 이게 축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분들 아직도 계신데, 너네들 그거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면, 뭐, 이따구로 있다 쳐. 이러면 축 뭐야? 할 때 헷갈리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 결국 축이라는 거는, 자, 봐. 어떤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난다 친다면 두근이 있을 거야. 알파, 베타. 맞아? 축은 그 정중앙이지. 맞냐? 근데 내가 중앙 구하는 방법 알려줬지. 가운데 구하는 방법이 뭐야?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지. 평균 구하듯이. 더해서 나누기 2 한 게 여기잖아. 맞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두근의 합 뭐야? 그건 쉽지 않아? 그건 많이 했잖아. 이 두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3a. 맞아? 걷다가 이렇게 하면 축이지. 그지? 뭐 그렇게라도 기억하든가. 맞아? 두근의 합의 중앙을 구하면 거기가 축이잖아. 축은 제발 뭔 난리가 쳐도 바로바로 구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난리가 쳐놔도 도저히 내가 이런 게 숙련돼서 이 묶이고 이 계산이 빨리 안 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 2분의 1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하여간 축은 저렇게 잘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미지수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최대 최소 때 기억하나? 그지? 축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범위가 잘려 있으면 막 나눠서 했어야 했지. 이렇게 잘린 경우, 꼭지점 끼인 경우, 이런 경우 막 나눠서 했어야 됐지. 됐냐? 얘도 과연 그럴까? 보자고. 요 방향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 그림에 그려지는 그림 모양새에 따라 달라. 잘 봐. 일단은 그냥 다 해볼게. 만약에 이걸 그냥 정직하게 범위를 다 나눠서, 종류를 나눠서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하려면 아마 4개까지 해야 될 거야. 겁먹지 마. 이거 얘 이렇게 안 해. 근데 지금 보여주려고. 자, 첫 번째 케이스. 나는 왼쪽부터 자른다 그랬죠. 0과 3이 U자 왼쪽에서 잘리는 경우 보자. 됐냐? 그럼 그래프는 남은 게 이제 꼭지점은 쌩까질 거고 요거만 나온다. 됐냐?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걸 보면 문제는 X축이 위에 있길 원하거든. 이러면 X축의 위치는 여기 윗짝이 돼야 되지.
여기가 돼야 되지. X축이 이제 요 위쪽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그럼 우리는 어딜 봐야 돼? 여길 봐야 돼, 여기. 얘를 잠깐만 편의상 너 잠깐만 fx 좀 하자. 표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 얘한테 잠깐만 이름 좀 붙여줄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우면 f0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 0 집어넣은 지점이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래, 등호는 등호 마지막에 다도 대나까지 확인해 보면 여기도 등호 있는 거 확인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야. 됐지? 그냥 일단 하나씩 해볼게, 천천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할 차례야? 여기 잘랐으니까 꼭지점 포함할 건데 왜 내가 4개를 그렸냐 하면 약간 이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여기를 봐야 되고, 맞지? 잘 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봐야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꼭지점 포함되게 잘려 있으면 여기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보긴 한 건데 일단 쭉 봐봐. 나눌 필요는 없는데 왜 없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점을 이렇게 포함하게 잘린 경우가 되면 그림은 이제 이렇게 남을 거고, 됐지? 이러면 X축은 여기 위에 여기 지나가야 될 거고, 그럼 결국 봐야 되는 결국은 또 여기 봐야 되는 거네. 결국은 얘도 결국 조건이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 다음 이제 대충 감이 오냐? 슬슬? 이렇게 잘린 경우면 이제 야 굳이 지우지 않을게. 이제 여기를 봐야 되겠지.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되겠지. 이렇게 잘리면 얘도 이거지. 결국 결론을 놓고 보면 이거 그냥 동시에 만족시켜버리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지? 결국 남은 게 이렇게 2개잖아. 또는이야, 그리고야. 어?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건 성립하고 이건 성립 안 해도 돼? 얘는 위에 있고 얘는 X축 밑에 있어도 돼? 뭐 이런 거 돼? 지워봐야 되겠네. 이런 거 돼? 또는이라면 이것도 돼야 돼. 얘는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 안 하는 그림. 나 안 되잖아. 당연히 그리고여야 해. 됐어? 따라서 이 문제는 딱 상황이 4가지를 열심히 네가 나눠서 해봤어도 결론은 이거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림 보고 요런 그림이면 이제 나 이제 한 김에 얘도 치워. 요런 식으로 우리가 대소비교를 위 아래 비교를 이런 상태로 해야 되는 상황. 즉 꼭지점은 그냥 등장도 안 했지. 맞지? 이런 상황이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빠르게 양 사이드 얘네들 그냥 양날개가 밑에 있으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딱 끝내면 되는 거야. 됐냐? 따라서 이거는 뭐 빠르게 풀면 자 F0 집어는 뭐냐? A제곱 마이너스 9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빠르게 풀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 집어넣으면 에이씨 계산 요게 이제 빠르게 3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풀어보시면 요렇게 나올 것이며, 지금 그리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겹치는 것인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됐지?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 언제나 말하지만 요만큼이라도 잠깐 뇌에 정지가 왔으면 그려. 이거랑 이거야. 맞아. 됐어? 항상 헷갈릴 거야. 요만큼이라도 지금 순간 잠깐 뭐야 이러면 그냥 수직선 좀 그려 제발. 근데 있잖아, 이 문제가 저렇게 부등호가 바뀌면 범위 나눠야 돼. 왜 아까 자 뭐가 달라졌냐? 이번에는 X축을 밑에다 깔아야 되지. 맞아? 그치? 니들이 보면서 조건을 봐봐. 이번에는 X축을 밑에 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는 꼭지점을 따줘야 되지. 꼭지점이 닿네 마네 해야 되고, 얘도 꼭지점이 닿네 마네 해야 되고, 얘는 여기가 닿네 마네 해야 되고. 맞아? 그치? 그럼 얘도 이제 아까처럼 뭐 선생님 그러면요 아까 한 것처럼 여기 그냥 이거 성립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커야 되죠. 그냥 얘 이거 이렇게 커야 되는 그림이고, 얘는 뭐 꼭지점이요 늦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가 이러면 되는 거고,
여기 어디 갔어? 여기는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한 것처럼 다 그냥 AND 붙여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지. 안 되지. 얘는 성립하고 얘는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 이 그림. 이게 이제 만약에 지웠지만 살려보면 꼭지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친다면 얘 꼭지점 밑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고 얘는 안 하는 경우에 답인 경우도 있잖아. 그지? 이 그림. 예시. 얘는 X축 위인데 꼭지점은 실제로 밑에 있지만 어차피 범위 바뀌라 얘는 답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단순하게 AND를 붙이면 안 되지. 또는을 붙여도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때 달라. 그림에 따라. 당연히 이 그림이면 이게 반드시 성립해야 되면서 얘도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그림이지. 맞아? 상황이 그때 다르지. 이런 건 범위 나눠야 되는 거야. 됐어잉? 이런 건 범위를 다 나눠야 되는 거야. 잉? 됐냐? 딱 하나 저 부등호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얘가 원래 축이 여기였지. 1번 경우. 여기가 0보다 커야 되면 지금 얘가 이렇게 큰 것도 확인해 줘야 돼. 2분의 A가 3보다 큰 그림. A가 6보다 큰 그림. 등호는 항상 마지막에 그냥 잘 보고 여기다 포함시킬지 여기다 포함시킬지 쌍방 검토하셔야 되고요. 최대 치수 때도 비슷한 거 했었지. 따라서 자 3 집어넣으면 이런 잔여 계산은 생략할게요. 3 집어넣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제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부등식을 풀면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 범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인데 애당초 첫 시작한 범위가 여기서 시작한 거라 결론은 여기야. 됐냐? 따라서 1번 경우 요게 답이 되는 거고 2번 경우 이번엔 꼭지점인 경우 자, 이 짓을 다 하셔야 돼요. 저 부등호 하나 때문에. 됐어? 알고는 있어라. 다행히 책에선 이 정도까지는 아직 시키지 않고 있어. 터프 쪽에도 이런 문제는 없어. 그러나 언제든지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기보다 아까 전엔 왜 그냥 그렇게 해도 됐는지를 그걸 좀 더 기억 잘 하십시오. 아까는 뭐 그냥 엔드로 퉁쳐도 다 모든 그림이 해결이 되는 경우였지. 그런데 이 방향 하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까다롭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아이다. 알고는 계시라. 즉 그림 좀 제발 그려서 어떤 식의 그림인지 확인을 꼭 하십시오. 항상. 자, 다음 2차 부등식이 범위도 잘려 있고요. 요거 항상 성립해라 라고 돼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네. 정리 좀 하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냐? 이런 것도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네들은 이제 식과 그래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이대로 분리해서 부방그답 내려가게 되면 자네들은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치? 얘랑 x축이랑 그려야 되는 거지. 맞아? 만약 이 상태에서 내가 야 미지수 너 절로 꺼져봐 한 다음에 이러고 부방그답 내려가면 뭐가 달라져? 얘를 딱 그려놓고 얘 갖다 봐야 되는 거야. 그지? 두 가지야. 방법이. 됐냐? 됐지? 이런 것도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실은 미지수 상수밖에 없으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해. 얘 이걸 완벽하게 완성시켜 놓고 얘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하기 편하거든. 물론 당연히 아까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즉 지금은 둘 다 보여줄게. 너네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봐. 둘 다 괜찮네요. 그럼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그립시다. 이제는 좀 생략하고 바로 할게요. 지금은 이제 얘를 그려야 되지. 얘를 저기 잘려있는 요 범위에 맞춰서 그려야 돼. 됐죠? 자, 바로 그냥 간단하게 그리자. 축 몇이야? 축 몇이야? 2분의 1. 자, 잘리는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1쪽이 조금 더 가깝고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멀겠네. 따라서 그래프 남은 부분은 요만큼 남겠네. 지워줍시다. 됐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0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엔 X축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죠.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네.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찾자. 여기 몇 층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야? 7. 됐지? 7이? 7 마이너스 K. 오케이. 7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에 등호 붙어도 되고. 이렇게 결론.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이게 나중에 이제 세제곱, 네제곱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미적분 갈 때 되면 이게 이제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어. 넘겨놓고 해볼게. 지금은 뭐 2차 함수밖에 안 돼서 뭐 크게, 그냥 그게 그건데?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 넘겨줬어. 나는 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지수가 이렇게 1차 항 쪽에 기생하고 있으면 이러면 쫄수고. 이러면 쫄수고. 그때 다르다. 어쨌든. 자, 그러니까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K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아예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어디가 몇 층인지 완성할 수 있는 상태. 됐나? 그 다음, 저 Y는 K라는 직선은 여전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X축이 아니라 얘 직선 이름이 Y는 K가 돼버리는 거야. 됐냐? 근데 결국은 얘가 지금, 결국은 여기만 찾으면 돼서 지금은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알고 있으십시오. 이게 원래 가능해. 두 가지 방법이 다. 그럼 여기가 7이 되겠네. 됐냐? 그럼 그림을 보면 7보다 K가 작아라. 그 다음 마지막에 등호 잘 보면서 붙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됐지? 됐지? 그 다음 괄호 2번.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부등식을 말로 표현해 놨지. 얘가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라. 부등식으로 받아 써볼까? 요게 얘보다 항상 작아라. 이거 지금 말로 해놓은 거지? 됐냐? 얘가 항상 성립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범위 있고요. 따라서 정리부터 다시 한번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됐지? 그래서 이제 또 그리자. 요거 그리자, 요거. 그러니까 뭐 얘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편해. 다 알아버려가지고 뭐야? 1, 3의 축이 2겠네. 됐지? 범위가 3부터 5라. 3이 X축 위인 것도 바로 잘 알겠고. 5니까 그래프 이렇게 남는 거네. 이렇게만 남는 거네. 다 꺼줘. 원하는 건 뭐냐? 4K라는 이 직선을 위에 올려야 되네. 4K라는 직선, Y는 4K라는 직선을 위에 올려야 되네. 그럼 님들은 여기 찾아야 되네. 여기 몇 층이냐 찾아야 되네. 5 넣어야 되네. 몇이야? 25 빼기 20. 8층이네. 그럼 부등식은 4K보다 8이 큰 거. 그 다음 마지막 순간에 등호 붙냐 안 붙냐? 그래 이런 거 조심해. 여기 오픈이잖아. 어이씨. 여기 구멍 뚫려 있네. 구멍 뚫려 있었네. 야 그럼 다 되지. 그럼 다 되지. 됐지? 이러면 여기 지나가도 안 만나는 거니까, 그치? 자, 하자. 자, 일단, 야, 이거 뭐, 범위를 부등식으로 줬지. 야, 잽싸게 풀자. 이게 지금 마3뿔 1 인수분해 되고, 그래프 개형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범위지요. 그냥 범위를 부등식으로 줬고. 그 다음, 요건데 또 미지수야, 축이 마이너스 A네. 맞냐?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 대로, 이게 진짜 그 범위 다 나눠야 되는 건지 뭔지 빠르게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상상을 해봐. 얘 그림 어차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A란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는 0을 위에다 놔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잘려도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 맞아? 이렇게 잘려도 여기 봐야 되고. 이렇게 잘리면 여기 봐야 되고. 이렇게 잘리면 여기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양 끝에만 보면 되는 상황이지.
그럼 범위 막 안 나눠도 되지? 네. 그냥 딱 그림 상상해보면 결국 저거 잠깐 fs라고 놓는다면 이거 뭐 이렇게 잘리던 x축이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얘네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등호는?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에 등호도 있고 맞냐? 들어가네. 즉 이거 동시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 안에 아까 전에 직접 4개로 원래대로 나눠서 했던 거 과정 다 들어있지 이 안에. 이것만 딱 계산하면 되는 경우구나. 오케이, 그러면 뭐 쉽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 여기가 AND인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생각 잘 하셔야 돼. AND OR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어차피 연립해야 되니까 식으로도 쓰지 말고 그림 그려버리자. 그래도 돼. 나중에가 아니라 잠시 후 뒤에서 연립부등식 풀 때는 그냥 그려가면서 풀 거야. 굳이 식으로 이렇게 써도 결국은 다시 그림에서 겹쳐야 되잖아. 맞지? 그 다음 요거는 3 들어가면 a제곱 플러스 6a에 뭐야 지워지네? 이렇게네. 됐냐? 이러면 마이너스 6과 0 사이지요. 이렇게네. 뭐야 이거. 그럼 지금은 겹치는 게 여기겠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뭐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라고 하면서 표로 뭐가 막 나와 있는데 이게 내가 그 말한 부방그답 원리 떠들고 있는 거거든.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위아래 위아래를 따져가면서 푸는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부등식은 이 원리로 풀어야 돼. 따라서 뭐 됐어.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자.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이거는 오히려 더 고마운 경우다. 잘 봐라. 이건 오히려 더 좋은 경우야. 왜냐하면 결국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을 거쳐서 그래프를 그린 뒤에 결국은 그래프 그려놓고 위아래 봐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림을 친절하게 그려줬기 때문에 나는 해석만 잘하면 돼. 지금 이 그래프의 종류를 좀 파악을 해보면 노란색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 파란색 직선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중간중간 보이는 0 이런 것도 0 무시하지 마라. 쟤도 직선이다. 한따까리 하는 직선이다. X축 이렇게 종류가 3개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거지. 됐냐? 어차피 그냥 알려준 대로 하면 자 기억이래. 1번 뭐 물어보는 거야? 노랑이랑 하양이랑 교점의 X좌표 물어보는 거네. 뭐야? 그림 잘 봐. 여기 베타다. 여기 교점이 알파고 베타랑 감마. 됐냐? 됐지? 지금 여기 교점이 알파야. 여기 교점이. 그림은 뭐 너무 조그맣지만 잘 봐. 여기 교점,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의 X좌표가 알파야. 여기 노랑이랑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델타라고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됐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노란색과 하얀색의 교점의 X좌표 베타, 감마. 됐지? 2번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의 X좌표 알파랑 델타. 됐냐? 델타가 왜 이래 이거. 됐냐? 그럼 3번은 노란색이 하얀색보다 밑에인 영역. 노란색이 하얀색보다 밑에인 영역. 베타와 감마 사이. 됐냐? 부등식 쓰면 되고. 마지막 4번은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큰 부분. 여기 오른쪽. 여기 기준 왼쪽. 됐냐?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마운 경우지. 원래 부등식이 그림 열심히 잘 그려서 풀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줬으니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됐지?
대신 그림 해석 잘 봐야 돼. 조금 눈 크게 뜨고, 와, 도저히 글씨가 안 보이면 내가 뭐 돋보기라도 사다 줘야 되냐? 자, 야, 1번. 색깔 입히지 말고 해보자. 1번 답 뭐야? 보여? 잘 보여? 눈이 빠질라. 아닌가? 아직은 색깔 마이너스 몇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됐지? 2번은 뭐야? 근데 이런 거 너무 다 니들이 배운 기술이고 내가 알려준 기술이야. 이건 뭐냐? 수학에서 이렇게 곱해서 0보다 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야? 부호. 곱하면 플러스다 라는 뜻인 거지. 곱하면 플러스란 얘기는 둘 다 동시에 양수거나, 내 말 잘 들어, 동시에 양수거나 또는 동시에 음수거나 해야 되는 거야. 됐냐? 그럼 수학에서 양수다 라는 말은 0보다 크다. 됐지? 지금 등호도 없네. 0 붙이면 안 되겠네. 따라서 지금 이거랑 동시에 이렇게 되는, 동시에야, 이거 둘은 지금 동시에야, 동시에. 쳐줘봐. 둘 다 동시에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야. 잘 찾아봐. 막 이런 식으로 막 교점별로 항상 기준은 이렇게지, 이렇게 스캔해 가면서. 아이씨. 4랑 7 사이, 그렇게 됐냐? 4하고 7 사이에 노란색과 파란색 둘 다 위에 있지. 됐지? 또는이니까, 자, 일단 4랑 7 사이. 그 다음 반대로 둘 다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디야? 마이너스 2하고 요 사이지. 됐어? 또는이니까 얘 또는 저거라서 둘 다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는 거네. 됐지? 그림 잘 보면 돼. 이렇게. 이게 그리고 자 가끔 보면 헷갈릴 때 있거든. 그림이 좀 더 더럽거나 했을 때 헷갈릴 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그림 좀 막 복잡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색깔 이쁘게 입혀놨지만 나서 그런 거지. 나중 가면 잠깐 눈 돌아갈 수 있거든. 그죠? 나중 가면 잠깐만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순간이 있으면 그냥 따로따로 구해. 차라리 이거만 보는 건 쉽잖아. fx가 0보다 큰 부분, 단지 그냥 수직선에 바로 그려. fx가 0보다 큰 부분, 4보다 큰 쪽, 그 다음 fx가 x주고 위로 올라간 부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됐냐? 헷갈리면 그냥 따로따로 구하고 엔드 연산이니까 겹치는 곳 색칠하면 되잖아. gx도 이제 gx만 보면 되죠. gx가 x축보다 위로 올라간 부분이 요만큼이네. 0부터 7 사이지. 0부터 7 사이를 여기에 표시만 잘해주면 되잖아. 근데 엔드 연산이니까 여기구나 하고, 좀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따로따로 해서 엔드 오화만 철저하게 지켜서 계산하시면 돼. 계산이 아니지. 겹치는 거 보면 돼. 됐냐? 다음 595번 그림 잘 보면서 해보시고, 그 다음 그럼 이제 이러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어떻게든 문제를 니네들이 못 알아보게 숨겨 놓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요거. 근데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뭔가 되게, 자, 이차함수 x절편도 다 나와 있고, 직선 뭔가 좀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 맞아?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가끔 다 찾지 뭐 그러면서 A, B, C, M, N을 다 구하려고 들 수도 있어. 구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저렇게 힌트 많이 주면. 그러나 당연히 이걸 왜 구하고 있어? 됐냐? 무슨 장난 쳐놨는지 알겠지. 지금 이거 이 식 지금 이거 아니냐? 이거 절로 넘겨가지고 뭐 하는 거지? 됐어? 이 참수가 더 크랜다. 4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바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저런 것만 뭐 잘 눈치채면 어려울 거 없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597번은 이제 그림을 숨겨놨으니 그럼 쩔수지 뭐. 그려줬으면 감사한 건데 이렇게 부등식 뭐 하라고 해놓고 그림을 안 줬으면 내가 그려야지. 근데 좀 특이사항 이런 것 좀 대처 좀 잘 해보자. 자, 이차함계수가 음수인 애, 뒤집혀 있는 애랑 그 다음에 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좀 특별한 게 있다면 교점에 y좌표를 줬다 정도? 됐냐? 그 다음 요건 알아보지. 아, 뭐에 장난쳐놨어. 장난하십니까? fx 놔두고 저 마이너스 x랑 쟤랑 옆으로 치우면 결국 저 위에 두 놈이지. 됐냐? 그림이나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니까 일단 개형은 대충은 그릴 수 있잖아. 이거랑. 그 다음 기울기가 파란색은 이제 기울기가 1이 내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뭐 물론 이렇게 만날지 뭐 좀 꼭지점 들어가면서 만날지 그것까지 조사하려면 뭐 추가 정보가 더 있어야겠으나 뭐 딱히 지금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지. 결국 누가 위냐 아래냐만 싸우면 누가 위야 아래야 싸움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두 점에서 만나는 것만 잘 살려주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 일단 이 그림. 그런데 알려준 게 교점의 x좌표가 아니라 교점의 y좌표를 알려줬으나 당연히 함수라는 게 x든 y든 둘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 짝꿍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언제나 수학에서의 답은 x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물어보기도 한 것도 어차피 x로 바꿔야 되잖아. 구해. 이게 몇이야? 그러니까 fx는 노란색 식은 관계식을 모르지만 파란색은 알잖아. 교점이니까 파란색이 저 y쪽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y에 4 들어가면 x 몇이야? 3이네 여기. 그 다음 여기는 y가 9래. 자, 파란색에 y 9 집어넣으면 여기 8이네. 그 다음 부등식 읽어. 노란 거 큰 부분이래. 여기는 여기. 3과 8 사이네. 됐냐?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랬잖아. 그치? 그림만 잘 그려가면서 해석만 잘 하시면 끝이야. 정수 x값 4, 5, 6, 7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말로 나와 있는 거 받아쓰기. 이제 색깔은 굳이 안 써볼게. 하나로만 해볼게. 얘의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부등식으로 받아 써보자. 얘의 그래프가 mx-2보다 이거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는 뜻. 됐지? 범위, x범위 없어. 그럼 뭐 더 고맙지. 자, 한쪽으로 넘겨서 보기 좋게 정리 좀 해봅시다. 가 항상 성립. 됐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때 이 중간 지금까지 해왔던 부방그답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지금 머릿속에서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씩 나오는 건 맞냐? 맞지? 그럼 이제 딱 오케이인 거야. 됐지? 얘는 심지어 16 넘어가서 잘 넘겨가지고 풀면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kx 플러스 2 kx 플러스 2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라. 이건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4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항상 성립해라. 그래프 상상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받아쓰기부터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이 x 마이너스 5보다 이렇게 되는 해가 이러다라고 알려준 거지. 됐지? 가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8 0 이거의 해가 지금 x가 2보다 작거나 x가 b보다 크다. 됐냐?
그럼 물론 얘는 최고차항계수도 양수기도 하고 하니까 결국 얘는 최종적으로 그래프 생각도 같이 하면서 지금 이것도 실은 나중엔 안 쓰겠지만 이거의 두 근이 E와 B인 상태다라고 잘 되지. 그래프 생각하면서 맞아? 물론 지금은 최고차항계수 미지수도 아니라서 그냥 확정이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방정식으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씁시다. 두근의 합 공식으로 진짜 더하면 B 더하기 2. 그 다음 두근의 곱 공식으로 8. 진짜 곱하면 2B. 됐지? 절대로 외워서 풀면은 안 되시오. 아시겠지? 됐지? 됐지? 나중에는 실은 딱 보고 바로 그냥 방정식으로 바꾸지도 않고 바로 그냥 근계수. 맞아? 됐어잉? 됐지? 외워서 하면 안 돼. 원리 중간 과정 모르면 안 돼. 자, 그 다음 밑에 600번. 에 1번, 2번. 2번 좀 중요하네. 한번 보자. 1번부터 일단 천천히. 자, 600번. 1번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라. 항상 성립해라. 자, 이것도 어차피 GX 때문에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긴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부등식을 완성을 좀 시켜봅시다. 얘가 항상 성립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찬쪽으로 잘 넘겨서 마이너스 2 묶어주면 m 플러스 1x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얘가 항상 성립해라 이렇게 두 개지 그치? 따라서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잘 풀리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풀면 끝. 여기까지 문제 없지? 됐냐? 2번은 뭐 같아? 뭐가 달라졌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 안에 들어간 x값이 다르거든. 맞아?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계속 하온 1번 같은 거 안에 들어간 표현 x는 똑같은 경우 이거는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봐. 그러나 저 1번 같은 부등식들은 결국 라인별로 보는 거거든. x값. 자, 여기 x 기준 노란색이 더 커라 이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도 만약에 이렇게 대충 그렸을 경우에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1번 성립하는 거 맞지? 항상 노란색이 위에 있는 그림 맞지? 됐어? 정확히 말하면 모든 하나의 x값에 따라 모든 x값 지점에서 모든 그 x값 라인에 해당하는 점들이 다 노란색이 크다는 뜻이야. 됐냐? 그런데 밑에는 이제 x에 들어가는 게 달라. 그럼 이 그림은 지금 2번 위반이야. 이해가? 얘는 위반이야. x에 들어간 게 따로 놀거든. 즉 예를 들면 여기를 x1이라고 설정하고 또 다른 x2는 였다가 설정하면 여기가 더 높잖아. 여기가 이거고 지금 안에 들어간 값이 달라. 여기가 이거기 때문에 얘가 더 커. 2번 위반. 됐냐? 일단 문제 이해는 했어. 저 1번과 2번의 차이점 알겠냐? 그럼 2번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 그래, 그냥 아예 얘가 가장 낮은 경우랑 얘가 가장 높은 경우조차도 절대로 안 떨어지게 아예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지. 그 X축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저기 X축은 언급도 안 돼 있어. 그냥 완전 이런 그림 관계가 되라는 소리야. 맞지? 아예 fx가 가장 낮은 지점과 gx가 가장 높은 지점조차도 절대로 대소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내 맘대로 막 엿다 잡으면서 무조건 막 이렇게 막 결정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노란색 fx가 항상 위에 있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뭔 소린지 알겠어? 그치?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
x1을 여기다 잡았을 경우 x2 네가 널 열심히 잡아봐라. 저기보다 다 낫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안 되는 거 알겠지? 됐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따라서 결국은 해야 될 일은 fx의 최소값을 좀 찾아줘야 되고 가장 밑에 있는 지점을 먼저 몇 층인지 확인해 줘야 되고 몇이야? 야 바로 가자. 저거 1 넣으면 되잖아. 1 넣으면 1. 가장 낮은 지점이 1층이네. 지금 fx 가장 낮은 지점이 1층이네. 그럼 파란색의 가장 높은 지점을 그거보다 밑에 설정하면 되는 거지. 자, gx의 최대값, 제 축이 몇이야? m이네. gx의 축이 m이니까 m 들어간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m을 넣어줍시다. m 집어넣으면 잠깐. 아니 파란색 잘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다시 gx는 여기 축이 m이기 때문에 최대인 경우는 gm이 될 것이야. 자, 집어넣어주면 m제곱 플러스 2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 한 번만 더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여기 하얀색 기준으로 가장 높은 층이 되겠네. 따라서 얘가 완전히 얘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 됐냐? 등호는 들어가도 되겠네. 여기에 맞먹는 것까지는 허락한다고 돼 있으니까. 따라서 요게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네.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라면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되네. 됐냐? 특별한 경우. 됐지? 이런 표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 의미하는 바를. 좋아. 그러면 연립 2차 부등식 갑시다. 그러니까 자, 첫 페이지인 293쪽까지도 아직은 쉬어가는 타임이야. 어려울 거 없어. 그냥 2차 부등식 모든 값을 다 알고 있는 2차 부등식 2개 풀어서 겹치는 거 하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 장부터 문제지. 즉, 그 다음 장 가기 전에 간단하게 연립 2차 부등식에서 맛보기로 무슨 짓 할 건지 자, 확인이나 조금씩 해봅시다. 이거 자체는 별거 없을 겁니다. 다음,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풀어, 두 개 다. 자, 바로 가자. 1, 4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이거를, 물론 써도 되지. 이거 딱 쓰고, 얘도 인수분해해서 딱 쓰고,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마지막에 겹치는 건 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림에 그냥 수직선에 그냥 표시해 버리십시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 없지? 됐지? 그 다음 요 아래 거 풀자. 자, 2, 1, 1, 2고, 이렇게인가? 됐냐? 그럼 얘는 그래프 생각해보면 양옆이지. 됐냐? 0보다 크다잖아. 그럼 2보다 크다랑 2분의 1보다 작다네. 됐냐? 연립부등식 풀 때는 그나마 시간 절약하는 팁은 그냥 바로 그려버려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겹치는 부분 여기 따라서 최종 정답은 구멍과 색칠 구분 잘 하시고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뭐 아직은 괜찮지? 이걸 이제 나중에 뭐 답을 알려주고 뭐 요 짓을 할 거라서. 자, 그 다음 3단 부등식은 까먹지 않고 잘 알고 있죠? 당연히 2개씩 차근차근 찢어서 연립부등식으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나이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뒤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당연히 이때 중간에 접속사는 그리고 연립부등식이잖아.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치? 됐냐? 노란색과 동시에 파란색. 됐냐? 따라서 자 빠르게 풀어줄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바로 그림에 그려버립시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고 그래프 상상하면서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됐지?
파란색도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 1, 마 5의 부등호 방향 그래프 개형 상상해보면 1과 5 사이네. 색칠, 색칠. 오케이, 겹치는 거 여기. 됐냐?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아직 할만하지? 연립부등식 기본.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밑에 앞에서 배웠던 것을 또 간간히 나왔을 때 또 글쩍글쩍 하지 마시고, 그죠? 요런 건 절대값 붙은 부등식으로 빠르게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녀석이고, 됐지? 요 놈도 그래프 그리기 기술 써서 바로 갈 수 있지.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기 기술 1단계. 절대값 쌩 까고 그리기. 절쌩. 다 줄여, 씨. 절쌩. 마이너스 3하고 2가 절편이네. Y축 그어줘야 되죠. Y축 적당히. 가운데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정도 되니까 뭐 한 요쯤 있겠네. 됐지? 근데 이거는 지금 뭐야? 이거 여긴 절대값 있는 척 해도 되니까 X에만 철컹인 그림 그리는 거야.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림 그리는 방법은 X가 양수인 부분을 놔두고 X가 음수인 부분을 삭제. 남은 부분 데칼코마니 하는 거지. 따라서 남은 부분 데칼코마니 하면 아마 여기 마이너스 이쪽에서 이렇게 뚫고 가는 이런 뾰족한 그림이 나오겠네. 부등호 방향 읽으면 0보다 작거나 같으래. 여기 아래 말하는 거지. 따라서 뭐 굳이 막 절대값 범위 나누려고 쇼하지 말고 그래프 기술 이용해서 빠르게 아래 거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겠고, 위에 거 풀어서 연립하시면 되지. 됐냐? 절대값 더블로 붙은 거 우리 앞에서 그리기 기술 배웠잖아. 안 까먹었어? 해볼까? 물론 당연히 범위 나눠도 된다. 절대값 2개 붙어있는 거 범위 3개로 나눠가지고 다 쪼개서 풀어도 되지만 이제는 하자. 요거랑 요거 따로따로 떼어와가지고 그려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거는 뭐 맘대로 해. 저대로 해도 되고, 이건 나의 개인적인 습관이야. 순서대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값이 바뀌지. 그 다음 옆에 거는 1이 바뀌잖아. 뭐 큰 차이는 없어. 어차피 직선이라 그냥 쫙쫙 연결만 잘하면 되는데,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이라 그랬고, 이거는. 자, 그래서 바로 그려보자. 안 까먹었어? 뭐부터 찾아? 어쨌든 저 절대값이 뭔가 바뀌는 지점인 마이너스 1과 1을 라인을 잘 그어주시고, 여기가 칠판이 약간 울어가지고 이 드르륵을 이런 데면 하겠는데 딱 요 자리가 가장 애매한 자리가 드르륵을 할 수가 없어. 칠판이 울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지. 여긴 되네. 뭐 하여간 여기가 안 돼. 여기가 값이 하여간 끝잘 잘라주시고 값 집어넣어라. 마일 넣어라. 몇이야? 8. 잠깐 써주자. 아직 어디가 더 높은지 모르니까 1 넣어라. 몇이냐? 마이너스 6. 맞아? 어머 아이씨, 여기가 지하 6층 심해. 그럼 여기가 아까 8층이었지. 비율을 정확하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말은 되게 하자. 여기 간격이 2 정도 돼. 마이너스 6부터 8까지 무려 14층이나 되네. 맞아? 그러니까 좀 많이 높네. 그냥 적당히 생각을 합시다. 여기쯤 8층 하자. 그냥 기울기의 대소관계 정도만 지켜주면 되니까. 자, 그림. 일단 여기는 확정. 그 다음 여기 기울기 체크. 기울기 몇이야? 이 부분이 절대값 그냥 꽁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야. 기울기만 봐. 기울기 몇이야? 앞에 건 마이너스 3x고 뒤에 건 플러스 4x잖아? 그럼 플러스 1x겠네? 기울기 1이지. 얘가 좀 더 급한 상태지. 좀 더 누워서 올라가면 되겠네. 됐지? 저 짝은 기울기 몇이야? 반대로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좀 크잖아. 그거보다는 좀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면 되겠네. 됐지? 8층 여기잖아.
오케이. 하나는 공짜로 찾았어. 여기 하나 찾았어, 이미. 그리고 지금, 이거 어디까지 가냐? 여기 찾아야 되네. 여기 찾아야 되네. 찾자. 자, 여기는 절대값 그냥 날라간 부분이었지. 절대값 그냥 날라간 부분. 이거랑 8이랑 교점 찾으면 되지. 몇이니? 15네. 여기 x좌표 15. 부등호 방향만 보자. 뭐 구하는 거야? 저 꺾인 그래프를 밑에, 이만큼 다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가 되겠네. 됐냐? 등호는 들어가고. 따라서 위에 있는 거 그래프 이용해서 빠르게 풀어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 됐지? 아래 건 잘 푸시고요. 저 뭐 200? 저 뭐야 10하고 20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이거 절대값 붙은 거 꺽꺽꺽 그래프 한번 그려봤어. 됐지? 자, 천천히 조금씩 맛 좀 봅시다. 다음 장. 그러니까 그냥 해 다 알려져 있는 부등식 2개 연립해서 푸는 거야? 누가 뭐 다 하지. 근데 이제 당연히 미지수 박히고 해를 먼저 알려주고 요런 거 이제 할 차례가 되는 거야. 됐냐? 자, 일단 보면 얘도 마찬가지. 그래도 야 3차식에서도 했는데 2차식에서야 이제 잘 보이죠?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되지? 가능하지? 자, 색을 어떻게 할까? 위에 있는 부등식은 그냥 빨리 풀어버립시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부등식, 잠깐만 지금은 식을 좀 쓸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아래 게 중요한데, 아래 게 인수분해하면 이거란 말이지. 됐냐? 그래서 지금 얘는 A에 대한 범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진다면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지. E랑 A의 위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으며 당연히 반대로 A가 여기, E가 여기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됐냐? 즉 방금 전에 결국 2차 부등식 2개를 연립해서 푼다는 얘기는 최종 순간엔 수직선 위에 내가 딱 보고 있어야 되거든. 저기 하얀 거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 추론해내시면 됩니다. 그래프랜다. 저기 그림. 해가 저 2랑 3 사이 나오려면 뭐여야 돼? 이거여야 되냐? 이거여야 되냐? 위에 거, 아래 거. 어느 거? 아래 거여야 하지? 아니 얘는 지금 여기 자 해가 2랑 3 얘는 2에서 올라와가지고 좌회전해요. 그지? 얘야 얘. 일단 첫 번째 이 그림이야. 선생님 이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지. A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어디다 놔야 돼? 아무 때나 놓으면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은 해가 추가로 더 생겨야 돼. 해 이거밖에 없대. 맞아? 그러니까 A는 여기다 놔야 되네. 까지. 문제 없지? 됐냐? 그리고 또 그 순간이 왔어. 또 그 순간이 왔어. 자, 해보자. 일단 크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대답해봐. 이거 어떡할까? 벌써 의견이 분분해. 너는? 붙이지 마? 붙이면 큰일 나? 그래? 올려놔 보라니까? 올려놔봐. 그리고 다시 잘 봐봐, 니네가. 이거 해 뭐야? 어디? 어디 생겨? 일단 여기는 계속 잘 있었고. 올려놨어. 해 추가돼? 안 돼. 여기 빵꾸 뚫렸는데? 빵꾸랑 색칠인데? 맞나? 안 만나잖아. 즉 이렇게 올려놔도 만나는 거 아니야. 또는 연산이면 네 말이 맞아. 지금은 그리고야. 이런 것도 중요해. 맞아. 연결될 때도 있었잖아. 근데 그거 또는이었어. 또는. 지금은 또는이 아니에요. 그리고야, 그리고. 얘, 그리고 얘야. 겹쳐야 돼. 안 겹쳐. 즉, 올라타도 됨. 604번에 여기 가능한 거 다 조금씩 봐볼게. 같이 한번 봐볼게. 어차피 니네는 집에 가면 또 숙제할 때 되면 또 까먹을 거니까 새롭게 풀면 되니까. 괄호 2번 해볼게. 좀 뭔가 새로운 느낌의 그림인 거 내가 다 하나씩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빵꾸, 색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야, 위에 있는 부등식 먼저 해결하자.
위에 있는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해놓자 그냥. 마 2, 마 3인가 맞지? 됐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부등식 인수분해 마 5, 마 A 됩니다. 됐냐? 뭐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둘 중 하나 결정하면 되지. 나는 지금 설명하느라 그리면서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O, 여기가 A, 아니면 여기가 A, 아니면 여기가 O인 상황. 자, 그림 마저 그려보자. 일단 저 하얀색이 지금 해 상태가 2랑 3 양 옆을 말하는 거지. 구멍이고요. 자, 일단 위에 거야, 아래 거야부터 결정해봐.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 그렇지, 아래 거. 됐냐? 5에서 좌회전해야 돼. 5에서 슉 이륙해가지고 1로 가면 안 되지, 그치? 1로 가야 되고. 자, A 어디다 놓을까? 일단 확실한 영역에 먼저 갖다 놔. 그 올라가냐 마냐는 마지막에 생각하고. 어디다 내려놔야 돼? 일단 확실한 건 이쪽이지. 이거 나중에 뒤에 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딱 여기 착륙이잖아, 그지? 생각은 끝까지 해. 넘어가도 되나 안 되나까지 항상 끝까지 생각을 해.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 세팅에 따라.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오케이 착륙하고 2와 3 사이라고 그냥 바로 단정하지 말고 항상 계속 좀 더 생각해. 더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되네. 확실하게 생각을 해. 어쨌든 지금은 여기 앉으면 돼. 자, 그럼 또 이제 왔잖아. 빨리 생각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어디야 붙여야 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둘 다야 둘 다 아니야 뭐야? 아이씨, 둘 다 붙여야 되지. 됐지? 왜냐? 얘가 만약 3에 내려앉았을 경우에 해가 변하나? 3에서 여전히 안 만나는 거지. 문제 없지? 2에 내려앉았을 때도 안 만나. 둘 다 붙어도 돼. 됐죠? 605번 요쪽 시리즈도 한번 해볼게요. 605번. 자, 1번부터 위에 쪽 부등식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래 게 아예 미정이지. 저렇게 K 박혀 있으면 아까처럼 문자로 인수분해도 안 되는 상황이야. 맞아? 그냥 순수하게 그림력으로 추론해야 되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림만 그린다면.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 있어봤자 답 안 나와. 일단 저기 노란색의 해는 지금 따로따로 한번 그려봅시다. 노란색의 해가 지금 뭐냐? 마이너스 7 플러스 1이고 부등호 방향 및 그래프 개형 잘 생각해 보면 안 어려워. 겁먹지만 뭐죠? 선생님 얘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안 되겠지. 이 해 결과를 보고 파란색 해를 그냥 그려야지 여기다가. 저 파란 놈. 일단 부등호 방향을 보건대 안쪽이 아니라 요쪽이야. 그지? 요쪽이야. 어떻게 놓으면 되냐? 그냥 지금 딱 보면 대충 감이 오지 않아? 아마 요 마이너스 1이랑 요 7이 저 노란 거에서 나온 지점이겠지. 파란 게 여기랑 여기겠네. 이 등호의 유무도 봐도 딱 맞고 문제 없네. 이렇게겠네. 이렇게겠네. 그래야만 저렇게 해가 나오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저 파란색 입장에서 식을 잠깐만 바꿔 써보면 이놈의 해가 저렇게 나왔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럼 이건 다시 우리 앞에서 부등식 한 것처럼 풀어야지. 근데 되잖아. 최고차함계수도 미지수가 아니라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도 딱히 특별한 사항 없을 거고 이거 교점 두근 2랑 5인 그림이잖아. K는 10이겠네. 그리고 검산도 가능하네. 두근의 합 7, 마이너스 7. 문제 없어. 됐지? 이건 짠애들이 해보시오. 해가 여기 콕 집혀있고 구간이야. 그치? 얘는 그래프 확정이잖아. 이거는 지금 문자로 인수분해는 안 돼. 그냥 그림에 이렇게 해가 나와야 되네. 그냥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번엔 완전 부등식 두 개 다 최고차항 계수만 알고 풀 버전이야. 일단 아이씨 뭐지? 근데 이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정해져 있고 이 부등호 방향을 보건대 어쨌든 얘네들의 해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는 아는 상태잖아. 이렇게 더듬이 모양이겠네.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애고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N데 저 노랑이랑 파랑이랑 거시기 했을 때 해가 저렇게 나와야 돼. 만들어 그냥 어떻게 돼야 돼? 4가 딱 하나만 있어. 그게 아마 요쪽.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 이거 거의 뭐 퍼즐 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와야 되겠고. 그럼 저기 1, 3이 여기가 1이면은 얘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맞춰야지 그림을 딱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해가 위에 나온 것처럼 여긴 4 하나 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마무리 잘 하시면 되죠. 저 노란색 기준으로는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어차피 최고차항계수랑 개형, 그래프, 특이사항 없으니까 바로 방정식 점프 뛰자. 이거의 근이 뭐랑 뭐인 상태? 3하고 4인 상태. 그 다음 아래 거 파란색 방정식으로 돌아갔을 때 얘 근은 몇이랑 몇인 상태? 1하고 4인 상태로 A, B 다 구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안심해도 되지. 이거 원리가 지금 머리로 잘 따라오면서 이렇게 지금 빨리빨리 되고 있는 거 맞지? 맞지? 판별식 방향 이제 안 헷갈리지? 뭐가